자, 오늘 귤복복 에이전트 비어 가봅시다. 근데 이거 상중하가 없네. 저번부터 없었나? 오, 뭐야? HY 홍잉 모빌 리미티드. 공동시대. 정세는 어지럽고 아유, 사운드 좀 모두 더 올려야겠네. 머리를 잃었으며 도적들의 횡포로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무기를 들고 일어나 의를 행하는 영웅은 있기 마련이니 변방의 작은 마을 빙파이 하이츠. 뭐야, 그곳은 이름이 달라. 도적들의 습격에 시달렸다. 맞나? 빙파이아이츠 아니지 않나? 하지만 지금 산에서 내려온 영웅이 호랑이의 포효와 함께 그들을 몰아내려 한다. 누가 감히 도시에서 행패를 부르는 것이냐? 스탠딩부터 그냥 깜찍해 죽겠네. 극악무도한 도적. 이건 또 뭐야? 대본에 이런 게 있었나? 대본 잘 보라고 했잖아. 문규의 제자는 악행을 좌시하지 않는다. 저 대사에 뭐라고 답해야 해? 너 설마 안 봤어? 뭐야, 배우야? 진짜? 그건 호위, 무기를 들어. 그렇긴 해. 호위 자체가 무기긴 하지. 여협의 몽둥이는 위험이 넘쳤고 주먹은 매서웠다. 그로 인해 도적들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투지를 상실했다. 소년 호골의 이야기, 또 하나의 미담이 이렇게 탄생했다. 만약 그 강도가 진짜 강도였다면 말이다. 살려주세요. 저들은 도적이 아닙니다. 아, 감독의 해명이 끝나고 복복 여협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게 되었다. 아, 영화 촬영 중인데 습격한 거구나. 대단해요. 저도 어렸을 때 무협 영화 진짜 좋아했는데. 에이, 대단한 건 꼬마 아가씨죠. 흠씬 얻어맞은 조연 배우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이름 봐. 봐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이런. 그럼 좀 적당히 보는 게 좋겠네요. 조금 전에는 너무 마음만 앞섰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식단이 부족한 탓에 여러분을 다치게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손속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소. 이제 알겠네요. 문규선의 대사자라고 하셨죠? 저희는 칭파이 하이츠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생활비에 보태려고 촬영장 일도 겸하고 있어요. 얼마 전 광산에서 있었던 사고 때 그냥관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무 힘이. 문규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여러분께서 삶을 온전하게 영위해 나가시는 걸 보면 사부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 방금 전의 사소한 오해는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치료비는 근양관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오해도 풀렸으니 전 이만 가봐야겠네요. 아니, 지가 사고치고 그냥 관에 다는 거 뭐야, 이 자식. 돋보가 그게 무슨 소리니?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운영은 내가 하는데 왜 그걸 부담을 이 귀와 꼬리, 일반적인 고양이 실행과는 다르네요. 설마 창왕 선생님과 같은 호랑이 실행인 건가요? 호랑이 실행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역시 서엽의 용맹한 자태를 보고 영감이 떠올랐어요. 호랑이 대엽께서 위험이 넘치긴 하지만 오늘날 전설적인 이야기는 흔하디 흔하죠. 관객들은 협객이 검을 들고 의를 행하는 이야기는 근데 이미 소리가 질릴 작지, 만큼 이거? 접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 이야기에 아직 미숙하지만 패기 넘치는 소엽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지?
허 선생님의 티켓 파워가 여전하다곤 해도 지금의 극장가에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이 칭파이 하이치에서가 아니면 어딜 가서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데다 실력까지 뛰어난 소엽을 찾겠어요? 얘는 대협이라기에는 어깨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소협이요? 어깨가 이렇게 푹 축 처져 있어 완전. 저 말인가요? 그래요, 아가씨. 복부 있는 반짱 있는 거 봐. 아가씨에겐 재능이 있어요. 혹시 연예계에 데뷔할 생각은 없나요? 전혀요. 감독님, 저희 운규의 제자들은 하산하고 속세로 나와도 보통은 그런 쪽으로 가진 않아요. 잠깐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 영화는 은퇴한 지 오래된 쿵푸 스타 창황 선생님이 주연을 맡았죠. 이분도 호랑이 실행이시네요. 그렇군요. 무협 영화를 엄청 많이 찍으신 그 창황 선생님이시군요. 그렇다네. 꼬마 아가씨가 제법 눈썰미가 좋군. 감독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지. 하지만 전 정말 연기에는 재능이 없는 걸요. 사부님을 속이고 아침 수업을 들을 때도 말실수를 해버렸고요. 또 임무도 해야 하고.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지 않았다고요. 전에는 분명 내 복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하지 않았나? 더욱 중요한 건 이번 영화의 모든 액션씬은 와이페이 반도의 대공동에서 촬영될 예정이라는 거죠. 정말 굉장할 것 같네요. 하지만 감독님, 전 정말... 잠깐만요. 공동에서 촬영을 한다고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진짜 위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위험이란 마케팅의 수단에 불과하죠. 오랜 시간을 영화계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빛나는 재능도, 아무리 진정성 있는 작품도 떠들썩한 마케팅을 이길 수 없다는 걸요. 빛나는 재능도 진정성 있는 작품도 자네에겐 없는 거 아닌가? 창황 선생님,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다시 일어설 기회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반드시 붙잡아야 해요. 얘 이렇게 근데 얼굴이 이게 창황이라 했나? 준비는 철저하게 하신 거죠? 얼굴이 왜 이렇게 웃기냐? 공동 안에 돌아다니는 건 그-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미야즈마와 칭송우의 독이 렘니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도 하고요. 그 약간 그 야떼미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얼굴이네요. 얘 이목구비가. 약간 그냥 눈을 그 잡고 들어 올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럼요. 창황 선생님의 인맥으로 조사길드의 공동 진입 허가는 이미 진작에 받았죠. 공공기관 사람들에게 방해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에테리얼과 미야즈마가 모두 제거된 구역이라 매우 안전하다고 들었네. 에테리얼이랑 미야즈마가 모두 제거되었다고요? 렘니안에 그런 곳이 있나? 감독님, 말씀하신 그 구역은... 여긴 사부님이 내게 조사를 맡기신 구역인데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지? 사부님께 보고 드려야겠어. 길드에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감독님, 제 재능을 높게 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겐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엔 어려울 것 같네요. 모두가 젊은 시절의 나처럼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진 않는다네. 어쩔 수 없네요. 예술엔 늘 부족함이 따르는 법이죠. 그럼 창홍 선생님, 촬영팀은 준비되었으니 저희는 이만 공동 입구로 이동할까요? 지금요? 어허. 공동은 늘 변화무쌍하니까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라는 법은 없지. 웅규산의 제자로서 소엽도 이 정도 상식은 있을 텐데. 그럼 촬영에 동행할 보안팀이나 길드 조사원은요? 그건 촬영 경비에 한계가 있어서요. 촬영팀과 침식 저항용 특수 장비에 다 써버렸죠. 아하. 물론 창홍 선생님의 출연료도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아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군. 그러니까 제작팀을 지킬 말하는 보안요원도 거 보소. 없다는 말이에요? 조사 길드에선 대체 무슨 기준으로 허가증을 내준 거지? 예술을 위해 전 이 한 몸을 바칠 준비가 되었어요. 나는 그럴 생각 없네만. 걱정하지 마세요. 팀에는 무술을 익힌 액션 배우들도 많고 무예의 고수인 창황 선생님도 계시니까요. 창황? 자, 공동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으니 이만 출발하죠. 저기요, 잠깐만요.
딱 봐도 좀 가벼운 느낌으로 갈 생각인가 보네요. 이번 에이전트 비아는. 그냥 간 못 가나? 아, 멀쩡히 가지긴 하네. 오! 그냥 간 운영이 없어졌어. 세상에. 난 이제 자유다. 그냥 간 이제 더 신경 안 써도 돼. 난 이제 자유야. 아니, 복보 이거 뛰는 자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앞에 가다 보면은 팔이 없어서 팔 어디 있지 하고 딱 보면 이렇게 손 이러고 다니고 있어. 함께하길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자. 프로듀서. 맹호 테마전. 호랑이에 소에 내 소협 대협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뭐야 진짜 사진 찍어? 아 복봉이 김치. 뭐 전투 진입이래. 아. 보호 대상 확인. 작전 개시. 오 이거 쓸 수 있겠다. 아스트라 어딨어? 지금부터는 나의 무대야. 이블린 써봐야지. 왔다. 푸라. 푸야 흥나라. 왔잖아. 맞아 흥나. 근데 웬일로 의션이 아니라 이블린을 넣어주네. 아 이블린 너무 밀어준다고 해야 되나 이걸? 유독 이블린을 쓰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 설치를 도와주세요. 새로 오신 분, 현장에서 장비를 옮길 때는 조심해야 해요. 그래, 바로 거기에요. 조금 더 왼쪽으로. 아하, 여기서도 이거 하는겨? 띠롱. 고쳐져서 다행이다. 이만 돌아가서 보고. 장비 설치는 다 했어요. 그리고 공동시대. 정세는 어지럽고 무림은 우두머리를 잃었으며 도적들의 횡포로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충분하지 않나?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은데. 호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시놉시스를 들려드리는 건 모든 배우의 몰입감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의식이라고요. 게다가 오늘은 팀에 새로운 분도 오셨잖아요. 자,
다들 환영해 줍시다. 감독, 산 하나에 호랑이가 2마리일 수는 없는 법이네.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전 호랑이처럼 안 생겼다고 하던데요. 스스로를 잘 아는 건 중요하네. 동족으로서 전에는 조금 더 기계가 있으면 좋겠군. 허 선생님, 이게 이 아가씨의 솜씨는 선생님도 직접 보셨잖아요. 두 분이 호흡을 잘 맞추면 우리 영화는 분명 대박 날 거예요. 요즘 영화업계는 그리 상태가 좋지 못하죠. 만약 이번에 성공하면 호 선생님께도 좋은 일 아닌가요? 욕심에 눈이 멀었군. 나는 직업 정신을 가진 배우란 항상 예술에 경외심을 품어라 라는 말이지. 아마추어 배우와 호흡을 맞춰야 하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군. 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영화를 많이 봤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진짜 유명한 배우긴 한가 보네. 내숭을 떠는군. 호 선생님, 이 꼬마 친구는 창황 선생님의 팬이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전 키가 작은 거지 꼬마는 아닌데요. 네 번째 설명. 아유, 알죠. 꼬마가 아니라는 알죠. 말. 아역 배우를 쓰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든요. 이게 뭔 미친 소리야, 이 그럼 자식. 본론으로 돌아오자. 오늘의 이야기는 호랑이 대협과 호랑이 소협이 퇴마 법구인 복마종을 찾으러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촬영 들어갑니다. 오, 뭐야 이게 씨. 아니 왜 이렇게 더더더더 떨리냐? 호랑이 대업과 호랑이 소형 복마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바람이 불며 초목이 흔들리고 산길을 둘러싼 숲 양옆에서 도적대가 뛰쳐나왔다. 바람이 불며 초목이 흔들리고 산길을 둘러싼 숲 양옆에서 도적대가 뛰쳐나왔다. 이 정도 수준의 녀석들에게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겠지. 호랑이 소엽, 전에는 산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 컷. 아 근데 이블린 진짜 이쁘긴 하다. 뭐야? 냄새 안 나요? 네? 빛이 에테르를 통과해 필름에 유일무이한 흔적을 남겼어요. 공기 중에 이야기의 향기가 물씬 풍기네요. 아. 엄청 대단해요. 뭔 줄 알고 자네가 대단하다는 즐거운 거야. 망작만 찍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감독님 망장만 찍으셨나요? 아예 창황이 얼굴이 왜 이렇게 웃기지? 망작이라뇨. 그저 사람들이 진흙 속의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 거라고요. 자네가 본인의 삼류 작품을 이렇게나 소중히 여기는 줄은 몰랐군. 창황 선생님, 다른 사람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나저나 공동 안에서 찍은 영화는 역시 질감이 색다르군요. 조심해야 해요. 주변 에테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여긴 위험이 제거된 안전구역 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리얼해서 좋은데요? 감독님 설마 실수로 미아즈마를 들이마신 건가? 어설트 차세대나 에테리얼 야수의 도시 따위는 우리의 초리얼한 영상 앞에서 빛을 잃고 삼류보다 못한 사류 영화가 될 겁니다. 세상에. 근데 BGM 완전 새로운 그거네요. 신 건가요? 그건 그렇고 창왕 선생님과 복복 씨는 호흡이 참 잘 맞네요. 원래 이런 BGM이 모두 있었나? 두 분께서 저희를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아? 지켜주시니 이번 촬영은 정말이지 완벽 그 자체네요. 어서 끝내야겠어. 사부님께서 맡기신 조사 임무도 아직 남았으니까. 제 1막 두 번째 씬 촬영을 계속하겠습니다. 할 일을 잊으면 안 되지. 이곳의 미야즈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조사해야 해. 에테르의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이야. 이곳엔 딱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 이상이 없다니 오히려 잘 됐지 뭐. 걱정 끼치기 전에 일단 촬영팀이랑 합류하자. 이블린 세상 정신없이 돌아다니.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 땅을 누벼왔다. 두 호랑이는 그들을 좌시할 수 없었다. 호랑이 소엽이 무기를 힘차게 휘두르자 악당들은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졌다. 좋은데요, 폭폭씨? 어라? 호랑이 대여, 왜 가만히 계세요? 이 정도 수준이면 굳이 내가 나설 필요 없. 복마종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미야지마에 물든 에테리얼이 나타났다. 뭐야, 바로 전인데요? 소품치고 소리가 엄청 좋은데요? 마치 진짜 같아요. 복마 뭐야 저거? 진짜 괴물이잖아요. 감독님, 설마 저거 특수 효과인가요? 도망쳐요! 중간중에 컷하고 나오는 게 개웃기네. 와. 진짜 별 미친놈들을 와보겠네. 방사능 비대에서 사진 잘 찍히니까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계속 촬영해야지 근처를 이라는 조사해보자. 정신나간 판단을 일부러 만든 흔적, 숨바꼭질하는 칭송해야 또? 다들 괜찮으세요? 진정 좀 하고 오늘의 세 번째 장면을 준비합시다. 어라? 폭폭씨는 어디 갔지? 뭐야, 말이 안 걸려. 에테리에 다시 습격할 위험이 있어요. 빨리 철수해야 해요. 오랜 액션. 세월 이어져온 마귀가 복마산 위를 맴돌았고 요마들은 끊임없이 몰려왔다. 미야지마 때문이라고 해도 에테리얼들이 이 정도로 많은 건 뭔가 이상해. 대요, 아직도 안 나서시는 거예요? 난 배가 좀 아파서. 덕분에 전 짙은 오염된 마귀가 몰려왔다. 산꼭대기를 점령한 요마의 왕이었다.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다들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호랑이 소엽이 산의 주민들 앞에 섰다. 그리 크지 않은 몸집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산처럼 경고했다. 슬슬 마무리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독님은 에테리얼의 습격에도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보다는 마치 에테리얼의 습격이 각본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모든 일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폭폭씨의 합류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모든 건 프로듀서님의 계획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폭폭씨. 아니야, 뭔가 이상해. 돌아가서 사부님께 점을 쳐달라고 해야겠어. 오늘 촬영은 정말 순조로웠네요. 예상보다 더 순조로웠달까요? 열심히 노력해주신 여러분과 팀에 합류해주신 폭폭씨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도움과 창왕 선생님의 지도 덕분이에요. 오히려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준 것. 복복이 자네야. 뭐 웬일로 또 인정을 하네? 대사씬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액션씬 갈게요. 다들 일찍 칭파이 하이츠로 모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복복씨와 창왕 선생님 두 주인공분들은 늦으시면 안 돼요. 두 주인공이라고? 또 해요. 이블린 체험 이벤트 재밌었다. 역시 근데 이블린이 진짜 이쁘긴 하다. 씨. 그때 폭사만 안 했더라면 그때 폭사만 안 했더라면 주연 독각이 코앞이 아니었더라면 이블린을 썼을 텐데. 자, 이블린이 진짜 눈 돌아갈 만큼 이쁘긴 해.
뭐야? 아, 복복이 이거 어? 방울이 이건가? 귤복복 걸어다닐 때 방울 치는 소리 나는데요? 들리죠? 고양이도 아니고 방울 소리를 내면서 다니다니. 난 역시 귤고양이가 맞다. 와이파이 반대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보고했다. 사부님, 저 너무 걱정돼요. 영화는 찍기 싫은데 그냥 그대로 뒀다가 그 사람들이 또 공동에 들어가면 어쩌죠? 응? 사부님, 왜 그러세요? 점괘가 뭐라고 나왔어요? 점괘는 모르겠고 그럴 줄 알았어. 귤복이 난 어려서부터 스타로서의 자질이 보였다니까. 의견 말한 게 되게 개웃김 항상 볼 제 때마다. 말에 요점을 들으신 거 맞죠? 4차원은 아닌데 묘하게 현실적이라서 말한 게 개웃기. 영리하고 귀엽고 머리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지. 어디를 가든 크게 될 제목이라고. 네가 연예계에서 경험을 쌓는 건 상관없다만 속세는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니. 사부님, 저는 촬영팀의 안전과 미야즈마의 이상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칭송물과 연루된 것 같은 흔적도 나왔어요. 수상하긴 하네. 복보가 네가 직접 그들의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거라. 점괘 결과도 이리 말하고 있고. 결국 또 촬영하러 가라는 거잖아요. 저 너무 창피한데. 수호와 탐색은 본디 우리 수행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네가 영화에 나오면 나도 이웃들 앞에서 자랑할 수도 있고 말이지. 내일도 도시에서 촬영이 있으니 오늘 밤은 푹 쉬어야겠다. 오늘 촬영은 도시에서 시작하는구나. 대화씬을 촬영한다. 오래. 매니저도 있네. 대화씬 차량이 있겠습니다. 인찰객장. 복마저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액션. 눈앞의 세 사람에게서 복잡한 사연과 내막이 느껴진다. 친절해 보이는 가게 사장. 우리 홍두. 유명한 호랑이 소협이잖아요. 아하. 복마종에 이끌려 복마사녀라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검객, 교활하고 도둔한 도적들이 있긴 하죠. 요마도 굴복시킬 수 있는 종소를 낼 수 있으며 복마산에 안치되어 있다. 대화할 의욕을 잃은 것 같아. 탐색 종료. 귀찮다. 어허. 둘러보세요. 아 깜짝아. 약국의 평범한 방구 주인장처럼 보이지만 악행을 일삼았으며 손을 씻고 은퇴한 사도의 방구 고수. 복마종의 비밀은 사도의 고수 손에 있다. 얘 일단 생긴 건데 진짜 쇼킹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 끈 묶어놓았을 뿐인데 생긴 게 기똥차졌어. 사도의 방부고수. 복마종의 단서.
요마가 요마를 삼켜 스스로를 강화하는 법보다 요마들이 복마산에 도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 철문이 여기까지예요. 모든 준비 잘해주세요. 와, 이번에도 이블린이네. 아니 근데 순서 못 바꾸냐 이거? 공연이 곧 시작돼. 지금부터 아니 이거 아스트라 다음에 이블린 와야 되는데 이블린 다음에 아스트라가 와버리잖아. 이러면은 이블린이 빠른 지원으로 나가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디. 불편하구만.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나이를 먹어 늙었어도 큰 포부를 품은 영웅의 말년. 호랑이 대엽의 운명과 창왕 선생님의 인생은 참으로 비슷하지 않나요? 이봐, 꼭 늙었다와 말년을 강조해야 하나?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의지에 있죠. 영웅주의, 의협심. 다들 주목하세요. 창왕 선생님의 풍모를 제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럼 난 나오지 않는 건가? 다행이다. 그럼 미야즈마를 조사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겠어. 복복 씨, 집중하세요. 촬영을 시작합니다. 호랑이 대역과 소엽은 복마산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은 복마정의 진실에 다가갔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더 큰 위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협객은 따로 움직이기로 했다. 그리고 아 너무 빨리 끝내나? 자꾸 대사가 끊기는데? 사항이 있다. 창왕이는 자신감이 강해서 하하 호랑이 기아 호랑이 시렌이 희귀하구나. 호랑이 시렌이 희귀해? 그래? 창왕 선생님, 사실 선생님은 호랑이 실엔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으세요. 호랑이 시렌 사이라고? 이 뉴엘이 뒤에 우리 동족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지? 그건 그래요. 가끔씩이라도 연락이 되던 동족들마저 어느새 하나둘 소식이 끊겼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동족을 보면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거 아닐까요? 요 며칠 동안 촬영팀이랑 지냈다고 벌써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된 건가? 전에는 웅규산 제자 중에서도 특출난자겠지. 근양관의 주인은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사부님은 정말 그 대단해요. 사부와 나중에 누가 더 대단한지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아니겠지? 당시 호랑이족에 재난이 닥쳤을 때 만약 사부님이 절 데려가 주시지 않았다면 그 재난에서 널 데려간 게 지금의 사부인 모양이구나. 참으로 운이 좋은 아이로군. 하지만 그 재난에서 살아남은 건 과연 우리에게 행운일까? 아니면 불행일까? 금지된 술법은 쓰면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 일족을 집어삼키는 게 공동이어도 하늘의 뜻이어도 괜찮아. 하지만 절대 그것만큼은. 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동족들과 가족, 친구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저희가 대신 경험하고 있잖아요. 복부가 살아남아라. 앞으로 너는 그들을 대신해서 살아가거라. 그리고 우린 그들이 겪지 못할 고통마저 짊어져야 하지. 우리 일족의 철칙을 어겨서는 안 돼.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운규산에서 수행하는 이유예요. 창왕 선생님은요? 선생님께도 자신만의 신념이 있으시죠? 신념? 동족의 전차를 답습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생사의 기로에서 의미가 있는 신념이 몇이나 있다고. 이 세상에서 결국 남을 잡아먹거나 잡아먹힐 뿐이야. 연예계가 호락호락할 줄 알았나? 우린 공동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죠. 하지만 생사와 이해관계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수행자는
원래 다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나? 경서의 참뜻을 이해하는 건 언제나 어려워요. 하지만 전 수행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허. 갑자기 또 시리어스하게 가네요. 원래 내 얘기 단짠단짠이 있어야지. 이블린 은근 이블린 얘 왜 이렇게 대시 속도가 빠르냐? 운기의 호랑이 등장! 유독 이블린이 대시 속도가 빠른 것 같다. 액션. 뭐야? 어서 가세요! 여긴 위험해요! 뭐야 갑자기 미아즈마가 휩쓸고 지나갔다. 공동시대. 온갖 요괴들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요마가 인간 세상 하지만 그런 때에도 무기를 들고 일어나 의를 행하는 영웅은 있기 말. 어서 도망쳐!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허.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나는 운주산의 귤 호호다. 요마여, 얌전히 항복하라. 왜 귤호호가 됐어? 귤대엽이다. 우린 이제 살았어. 대요! 제 딸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아직 마을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귤복복도 환상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하세요. 이렇게 귤대협이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엔 오직 정의뿐. 슬픔 따윈 없습니다. 귤대요! 귤대협이 왔으니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귤대요! 다들 잠시 쉬고 계시죠? 아니, 시간이 없으니 전 바로 구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넣을 거면은 좀 진지하게 좀 하지. 애들 왜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하지? 배그스럽게 연출을 해놨냐? 빨리 움직이자.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정말 깜짝이야. 이제부터 제가 맡기죠. 만들었죠. 요마다! 아무리 봐도 환상인 것 같은데 지금. 살려주세요! 누구를 잘못했으니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어허. 많은 지도 부탁. 노래로 모두에게 어우, 캔디 소리. 아하, 미아즈마 포. 알겠습니다. 제가 지키리라. 파괴. 제작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뒤에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게 분명해. 처리해. 또 칭송해야? 진짜 칭송이었네. 여러분, 괜찮으세요? 머리가 엄청 어지럽네요. 뭔가 복복 씨랑 2시간 동안 싸운 기분이에요. 장비가 다 망가졌어요. 필름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에테르 농도가 장비의 한계를 넘어섰나 봐요. 아휴, 이런 상황에서 뭔 장비 같은 걸 따져? 복복 씨가 아니었다면 우린 망할 공동 안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 프로듀서 자식 절대 위험한 촬영이 아니라더니.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일부 촬영팀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프로듀서도 창왕 선생님도 안 보이네요. 다른 동료들도요. 아마도... 아니, 이건 사고가 아니라 칭송우의 수작인 게 분명해요. 프로듀서의 생사에는 관심 없지만 그 사람이 남은 촬영 비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하는 거 여러분 봐. 공동도 이태르 환경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빨리 공동을 벗어나야 해요. 가는 길은 제가 엄호할게요. 감독님께선 밖으로 나가면 모두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래야 침식 증상이 악화되지 않죠. 저는 관내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분들을 수색할게요. 조사 길드의 구조대에도 연락하고요. 복복 씨 아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 돌아가 상황을 보고하자. 뭔 부분이야? 뭐야? 에? 뭐 오는 것 같은 부금의 까만 화면이라서 뭔가 있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뭐 하자는 건지? 사부가 의현이 없다. 반인호랑 있네? 반인호는? 사야 세야 줄 게 있다. 여기 정체불명의 손님이 저에게 주면서 직접 받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녹음기 칭송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은 비호의 계단에 오를 자격이 없다. 하지만 창작과 먼지 속에서도 타인보다 특별한 존재는 늘 있기 마련이지. 이 목소리는 칭송우의 전도사? 복복씨, 내 연극에 초대되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자네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군. 정말 유감이야. 이 멋진 환생은 잠시 내려두고 그대와 잔인한 현실에서 거래의 단판을 지어야 하다니. 거래 내용은 간단하다. 바로 그대의 목숨으로 제작팀 사람들의 목숨을 맞바꾸는 거지. 공동 좌표 기록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니 혼자 오도록. 내 말을 어길 시엔 악당의 말을 믿기 힘들겠지만 그대에겐 선택권이 없어. 안 그래? 아하. 음성은 갑작스럽게 끝나버렸다. 못된 열쇠 같으니 속셈이 정말 음흉하네요. 복복세는 어쩌면 좋죠. 아하. 벌써 세 번째 전투인데 설마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 화려하게 등장해볼까?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과 죽음, 존재와 소멸, 찬란함과 쇠락함, 그리고 기쁨과 고통은 모두 창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무슨 헛소리야! 축복은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무지는 인류의 죄악이지. 은혜를 저버린 죄인에겐 오직 재창조만이 있을지어다. 나와 사부님이 없앤 악당들만 해도 수두룩이거든! 아이씨. 패턴 왜 이렇게 빡세, 얘네. 망설이지 마. 나 이블링이 진짜 쓰기 힘들다니까. 신시의 미약한 불꽃이 보호받는 자의 걸음을 밝히니 믿음이 없고 무지한 먼지일지라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들 조금만 버티세요. 버티셔야 해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재창조 없이는 그곳으로 가는 문은 열리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게. 어떤 분이 필요하시죠? 음악에 흠뻑 빠져봐. 1급 안전님 가기. 머리 내려졌다고. 아 이상하다. 분명 귤복복 에이전트였는데 에이전트 B한데 왜 이블린 바이럴 되는 거 같지? 누가 이블린 뽑으라고 지금 칼 들고 협박해요. 수고가 많았네, 두 대협들이여. 호랑이 시렌이 드물고 이 복호정의 조건이 까다롭지만 않았어도 특별히 공을 들여 이런 무대를 준비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지. 복호종? 바로 두 사람을 내가 놓은 덫에 끌어들이기 위해. 물론 이쪽의 소엽이 다른 하나처럼 종이 호랑이가 아닐 줄은 몰랐네. 종이 호랑이는 뭐야? 우리는 큰 고통을 겪었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의현의 제자를 잡아오기란 쉽지 않았어.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 그 말인가? 얘 그 귤복복이 호랑이로 안 보인다는 뜻인 거죠? 날 대신할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를 데려오긴 했는데 대사랑 설정이 이 정도로 악당일 필요는 없지 않나? 곧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상실한 건가? 본인이 진짜 타고난 악당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자네들 우두머리가 쓰러지고 페이퍼 타이거. 조직이 혼란에 빠진 지금 공동을 산책하다 호랑이 시렌의 보물을 줍는 게 하필 자네라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정말 멍청하기 짝이었군. 머리에 남은 건 그 창조주한테 아부하는 뭐야? 뿐인가 보네. 갑자기 멋있어졌는데? 뭐야 왜 이래? 무례하군. 재창조의 불로 그대의 입과 혀를 정화하리. 뭐야 힘순진이었던 거야? 호랑이 시렌의 보물이요? 장황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호정, 에테르와 공명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특별한 W 엔진이지. 호랑이 시렌의 생명을 대가로 소유자의 힘을 강화할 수 있고. 그걸 대협이 어떻게 자네가 하시고? 모은 정보겠지, 악당 씨. 악당이 악당을 제압한다. 정말 낡아빠진 반전이군. 낡긴 낡았지. 그래서 바보한테만 먹히는 거고. 복호종은 나의 죽은 동족들이 만든 물건이야. 이 잔인한 기술은 공동에서 피해자의 생명력을 극도로 촉진시킬 수 있지. 물론 그 결과는 에테리얼이 되는 거고. 만약 피해자가 호랑이 시렌이라면 소유자는 그 생명력으로 자신을 강화할 수 있어. 상대방의 에테르 적성과 생명의 잠재력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말이지. 생각났어요. 그건 호랑이 시렌의 금지된 도구잖아요. 설마 이 새끼 눈이 되었어야 했는데. 보라색에 자네 가까운데 말이 이 새끼 맞아. 설마 선창자 씨, 내가 특별히 너에게 준 정보는 뭐야 갑자기 여기서 뒤통수 친다고? 너무 하지만 뜬금없는데?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지. 사용자는 반드시 호랑이 시렌이어야 하며 에테르 공명 주파수가 피해자와 꼭 알맞아야 한다는 점을 말이야. 그 조건에 부합해야만 이 강력한 도구가 악당에게 남용되지 뭐지? 않을 테니까. 일부러 넘겼다는 거 호랑이 보면은 남들에게 아닌가? 자신들을 사냥할 도구를 쥐어줄 정도로 멍청하진 않거든. 그런 잔인한 기술은 남길 이유가 없어요. 잔인해? 맞아. 동족을 잡아먹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도구지. 하지만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잔인하지. 웅교산의 온실 속 호랑아, 종족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에겐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어. 앞으로는 내가 그 잔혹함을 끌어안고 살아가겠어. 뭐야 갑자기? 소꿉놀이가 따로 없건. 나라는 악당은 안중에도 없나 봐. 복호정으로 처리해주마. 에? 왜 작동하지 않는 거지? 방금 말했잖아 병신아.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멍청이가 따로 없고. 호랑이 시름만 쓸 수 있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냐? 퇴장할 시간이야. 악당.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지. 날 위해 웅규산의 우수한 제자를 쓰러뜨리. 그러니까 얌전히 내 먹이가 됐어야지. 뭐야 이게? 너무 급발진 아니냐? 먹히거나. 그것이 바로 살아간다는 것의 진실이야. 귤복복.
보코종의 통제권을 빼앗는다. 이게 뭐야? 보코종이라는 금지를 봉투에서 진동한다. 전도사를 끈 흉측한 모습의 엘테리어를 만들어버렸다. 좋은 무대긴 했어. 이게 뭐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나만 이해 안 돼? 아우, 귀 아파, 씨. 삼각제. 클래식한 이야기는 정말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다니. 하지만 사실 난 악당 캐릭터를 연기하는 걸 선호해. 얌전히 보기에 에테리얼의 먹이가 되는 것보다 동족의 양분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자네의 대의에 어긋나나 운규산의 수행자.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자네를 위해 준비한 영웅서사가 아깝게 될 텐데 말이지. 아니 이 새끼 그만. 아 지금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가요. 예술의 힘을 느껴봐. 그러니까 사실은 저 호랑이 대협이 이제 귤복복을 보코종을 흡수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야? 뭐 여기선 갑자기 보코종을 왜 뺏겨? 순순히 항복하세요. 당신은 너무 멀리 와버렸어. 솜씨 오늘은 굉장하다. 조용히. 왜 날 죽이지 않는 거지? 대협은 정의를 따르니까요. 행운하여 내가 졌다. 뭐야 이게? 감쪽 같은 연기를 했음에도 야, 1시간 안 됐다고 하지. 감쪽같이 연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게 단지 나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였던 거야?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계획인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자네가 대단한 건 알고 있었다만 웅규선의 모두가 이 정도로 잘 싸울 줄은 몰랐군. 난 그냥관의 대사저이자 호랑이 실행인 귤복복이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귤대협. 아, 마지막 말은 하지 말걸. 치, 배역에 과몰입한 모양이군. 그럼 이 연극을 이만 끝내도록 할까? 자, 승자여. 우리 일족의 금지된 법구이자 동족의 피가 묻은 이 보코종으로 날 먹어라. 누가 먹고 싶대? 척 봐도 당신은 맛없어 보이는 악당 캐릭터잖아. 맛없다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며 과연 내가 맛있는 것들만 먹었을까? 진짜 청왕 선생님은 이미 당신이 맛있어 보이면 먹을 거야. 고종으로 죽인 거지. 아. 나는 동족들의 생명을 훔치고 그들의 피와 살에 담긴 힘을 취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증오와 고통, 원한도 삼켰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근데 야 너무 동족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추하게 살아온 이유가 뭐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귤복복, 너도 그 이치를 깨닫게 될 거다. 그럴 일은 없어. 그리고 난 그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아. 뭐라고? 안 먹어도 잘 살던데. 다른 사람의 피와 살을 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피와 살을 취하려는 공동에 저항하는 이유는 뭐지? 바로 그런 대의와 철칙 때문에 호랑이 시렌의 마을이 공동에 집어삼켜진 거야. 만약 그날 보코종을 썼더라면 분명 그 에테리얼은 만약은 없어. 오. 어린 시절 눈물로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만약을 얘기할 때마다 사부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야.
동족의 목숨을 대가로 동족을 살리는 것. 과연 그게 옳을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어. 선과 악은 한 끗 차이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차이는 수많은 아쉬움과 만약을, 그리고 희생과 사랑을 남기지. 하지만 만약은 없어. 난 오. 더 이상 과거의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난 그저 지금 이 순간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밖에 몰라.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지? 사부님이 그러셨거든. 악당에게 설교할 생각은 말아라. 넌 오늘 나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언젠가는 내가 당신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아닐지도 모르고. 하지만 난 엄청나게 강한 나쁜 놈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야. 난 당신을 먹지도 죽이지도 않아. 난 당신을 치안국에 데려가서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그 대의로. 길복복. 아, 왜 이름만 나오면 웃기지? 나는 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름은 그동안 네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 내 이름이 좋아. 내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 호랑이 대역도 아니고 청황도 아닌 호랑이 실에는 복복에게 제압당했다. 치안국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동이 한참을 있었기에 납치했던 창학팀 멤버들은 밖으로 나간 후 연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게 끝이야? 아 근데 미호 요즘 자금난 있어요? 아니 아니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원래 에이전트 비하가 1시간 컷이었나? 1시간은 넘지 않았나 그래도? 왜 이렇게 짧아 이번 거? 아니 일단 보자 그래. 공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촬영팀, 칭송의 전도사, 동족 사냥하는 신에 대해서도 복보가 보고를 들었다. 많이 늘었구나. 사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네요. 그런데 제 무예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술법? 그것도 아니면 계략이요? 나쁜 놈을 훈계하는 실력 말이다. 사부님, 또 절 놀리시는 거죠? 우리 같은 선한 캐릭터에게는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재능이지. 위험있게 대사를 읊으며 등장하고 정의로운 대사를 읊으며 퇴장하는 것. 그런 게 복복이 네가 되고 싶어하는 대업의 모습 아닌가? 대협이나 영웅이 꼭 위험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용감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강할 필요도 없죠. 옳은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게 대협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복복대요? 네, 사부님. 새 모이 주는 거 잊지 말고. 새 모이 주는 거 일 시키는 거야 결국에? 맹호 테마전은 예정된 촬영을 마치지 못했다. 그냥가에서 상영 중인 이 영화는 감독판. 대단하다. 그러니까 복복사저가 이렇게 칭송이와 호랑이 도인의 음모를 저지했다는 거지? 그만 띄워주세요. 다 사부님 덕분이죠. 사부님께서 남몰래 도와주신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어요. 만약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 사부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셨을 테죠. 오, 복복대업은 겸손까지 하네. 사부님이 끝까지 나서지 않으셨다는 건 사전은 이미 어엿한 대업이라는 거 아닐까? 아유, 사매님,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전 대협보다는 모두의 대사자이고 싶어요. 요 말을 마주쳐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복복사자가 반드시 해치워줄게요. 아 진짜 끝이. 이야. 요즘 인력이 없냐? 아하.
진짜 잘 뽑아놓고 갑자기 왜 이러냐? 트리거 진짜 잘 뽑아놓고 하하 뭐라고 해야 되나? 총체력 난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토리는 다 좋았는데 전하는 방식이 진짜 너무 문제가 심하다. 그러니까 저 호랑이 시렌이 사실은 창황이 아니고 다른 호랑이 시렌인데 그 창황이라는 유명 배우를 이제 저거 뭐냐 그 사칭한 거다. 오케이, 이거는 그 과정이 너무 안 보이게 했는데 반전 요소니까. 근데 그 반전이 나오는 게 그거를 명확하게 그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가 일단 첫 번째 문제.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창황이라는 인물하고 저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창황이 저렇게 악당이었는데 그 착한 척 행사했던 건지, 아니면은 가짜 창황이 이제 창황을 잡아먹고 창황 행사를 한 건지 완벽하게 알 수 없으니까 직접 등장인물의 입으로 말을 해줘야 확정을 하고 이야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그거를 완전 마지막에 귤복복이랑 대화하는 장면, 그것도 초반부터 아니라 그 대화하는 장면의 중간부터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그 시청자한테 이해를 못 시켜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면은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돼갖고 이게 뭔 소리지라는 생각만 머리에 계속 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가짜 대협이 왜 저런 짓을 했느냐에 대한 묘사가 너무 단편적이야. 야, 그래, 호랑이 시렌들이 적은 이유, 호랑이 시렌들이 살던 마을이 공동의 습격을 받고 강한 에테리얼에 의해 엄청 많이 죽었어. 이것까지는 꽤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중간에 그 물에 비추는, 수면에 비추는 장면으로 과거의 그 호랑이 시렌 마을의 모습을 잠깐 보여줬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게 좋았거든? 이제 개그스러운 그런 영화처럼 얘기로 가다가 창황과 잠깐의 대면, 그리고 숨겨진 그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완전 좋았어요. 그 물에 비추는 모습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그 가짜 창황에 대한 심리를 조금 더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이제 호랑이 스인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가짜 창황이 엄청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막 그 복호적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제 굳세게 살아가는 귤복보의 모습을 보고 넌 아무것도 몰라, 우리네가 그 에테리얼만 쓰러뜨릴 수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은 훨씬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런 왜 같은 동족을 잡아먹었냐에 대한 의도도 마지막에 귤복복과 가짜 창황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로 하여금 100% 지금 알려준 정보는 100% 확정 지을 수 없는 내용을 도입부에, 그 최종전 도입부에 바로바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몰입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마지막에 설명을 해줘요. 약간 그 로맨스물을 보는데 둘이 사랑에 빠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엔딩 장면에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짜임새가 어설퍼 보여요.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아. 근데 그 순서가 너무 비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되게 어설프고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
아 뭔가 좀 많이 아쉬워. 얘네가 항상 이래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스케줄 문제거나 입력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런 짜임새는 잘 그려두는데 구현하는 과정에서 그 스토리 외적인 문제, 스케줄이나 컷신을 스케줄 때문에 컷신 만드는 그게 안 되거나 입력 자체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계속 놓쳐요. 계속.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미호가 돈을 못 버나? 뭐 자금난이 있어갖고 인력이 부족하나? 스케줄 부족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거든. 이 게임이 이제 한 달 반마다 이렇게 스토리 내야 되는 게임이니까 촉박한 건 맞아. 이해를 해요. 메인 스토리를 뭐 메인 스토리라기보다 조금 더 메인 스토리를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무튼 스토리를 이렇게 이런 퀄리티의 게임에 1주가 아니라 한 달하고는 2주마다 6주마다 내는 게임이 얼마 없어요. 니케만 해도 진짜 몇 개월, 거의 분기도 아니지, 거의 반기마다 한 번씩 나오고, 림컴도 말할 것도 없죠? 림컴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는 게 트리컬인데, 트리컬은 리소스가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모션 다 그대로 있지, 그거 그냥 대화할 때 꺼내기만 하면 되고, 스토리만 추가하고 거의 컷신 몇 개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컬은 되는데, 이런 젠제로, 니케, 림컴처럼 꽤 상당한 분량이나 아니면 상당한 리소스가 드는 애들 중에서 젠제로 수준의 그런 업데이트 주에 나오는 애들이 없어. 아마 스케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꼴이 나는 게. 다 이제 그려놨는, 이게 전체적인 표를 이제 쫙 짜놨는데 세세한 걸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급하게 그냥 요소를 다다다닥 넣어. 완성하고 보니까 이거 순서 잘못됐네? 근데 수정할 시간이 없어. 그대로 내는 거. 이게 아니면 이게 지금 스토리가 말이 안 돼요. 계속 이러니까 나 진짜 속 터져 죽겠어.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참 모르겠어요. 뭐 이제 에이전트 비화가 트리거 이후로 그 버전 3개 만에 나온 건가? 그래갖고 오랫동안 시간이 있지 않았냐라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트리거랑 귤복복 사이에는 이제 에이전트 비화마저 포기하고 나온 최악의 스토리 우리 1.7, 1.6 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에이전트 비화에 쓸 그런 여유를 여기에 다 박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도 결국에 존망하긴 했지만, 다시 생각해도 이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런 결말은 안 돼가 난 아직도 생각나서 짜증나요. 이런 결말은 안 되는 진짜 클레멘타일의 아빠 일어나급으로 최악의 연출이었어.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젠제로 스토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욕을 안 할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더 열받는 건 전체적인 짜임새는 잘 짠다는 거야. 근데 그 빌드업 과정에서 항상 뭔가 일그러져서 나오니까 결과물이 진짜 수정할 여유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러냐? 이 정도로 항상 죽쓰기도 쉽지 않은데 참. 아이고. 일단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 젠제로 스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버려야 되지 않나. 이제 그냥 기대 안 하고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조금 좀 거시기 하네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더 열받는 건 완전 가장 최악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라 이블린 스토리 이후에도 트리거라는 꽤 볼만한 에이전트 비화가 나오기도 했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까? 뭐가 문제인 걸까? 결국에 스케줄에 쪼들리는 거니까 2버전을 써서 스토리를 전개하자라고 했던 비비안 휴고 스토리도 결국에 망했잖아.
이거 언제까지 얘네 소리 잘 내주길 기다려야 돼? 아, 이런 이해가 안 돼요. 무리해서 달려왔. 내가 보기에 무리해서 달려왔다기보다는 그거일 가능성도 있긴 해요. 원래 이 게임이 제가 젠제로 처음부터 했었잖아요. 오픈 때부터. 그땐 TV 퍼즐 비중이 엄청 높았는데 그거에 대한 불호가 너무 많아서 싹 다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앞으로 그 이후의 계획도 이미 짜여 있을 거란 말이야. TV에 대한 그거를 싹 다 뒤엎고 새로 깔려야 되니까 약간 그 뭐냐 레인 투게더였나? 레일 투게더였나? 그 있잖아요. 그 나무랑 돌 캐갖고 레일 깔아가지고 그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 열차 움직이는 게임 있잖아요. 레일드였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레일을 다 깔아놨는데 야 이거 엎으래 해갖고 다 엎어. 근데 열차는 계속 오고 있어. 계속 막 까는데 막 깔끔하게 깔아야 돼요 원래.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막 대충 깔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신경을 못 쓰는. 그리고 그 선로 자체의 퀄리티도 막 망쳐버린 약간 이런 느낌 같긴 해요. 이거를 한번 뭐 쉬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가벼운 스토리를 내고 그 가벼운 스토리만큼 투자하는 그게 적잖아요. 물론 리소스 같은 건 그대로겠지만 스토리적으로 투자할 게 적잖아. 응? 가볍고 뻔한 스토리를 내서 잠깐 쉬어가고 다음 선로를 이제 좀 짜는 시간을 내면 되는데 얘네가 그거를 이악물고 안 해요. 이악물고 안 해. 그런 적이 얼마 없어. 내 기억으로 가벼운 에이전트 스토리? 라는 거? 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얘기했다. 그나마 엘렌 쪽이다. 엘렌 버니스 쪽이 그나마 가벼웠죠. 근데 이때가 그거예요. 이때가 TV를 뒤엎을 때예요. 그러니까 TV가 뒤엎으니까 스토리 외에서 리소스를 써버리는 타이밍이었어서 이때는 스토리에 막상 또 힘 주고 그럴 여유가 없었을 거야 아마. 이때 최대한 했어야 했는데 못한 거지. 그 후로 이거 하루마사 시리어스 하죠. 이거 NB 실버소드 NB 진짜 개 시리어스하고 트리거 시리어스하고 이렇게 한번 왔으면 차라리 귤복북에서 대놓고 그냥 개그로 간 다음에 좀 다음 걸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나 모르겠다. 림버스 컴퍼니가 계속 메인 스토리가 미뤄지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긴 해요. 이따구로 스토리 낼 거면 그냥 잠깐 쉬고 나중에 내는 게 낫지. 진짜 최악이다. 이게 한두 번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연달아 똥볼 차니까 이게 보는 입장에서 그냥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고, 이게 기대감이 크면은 봤을 때 실망을 더 한다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크면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기대감이 이미 바닥인데 그 이하로 계속 가니까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이 게임 졸라 재밌어갖고 주연 풀들도 찍고 개지랄 다 해놨는데 지금 게임이 점점 스토리가 좁아. 그니까 나 모르겠어. 아니 스토리 메인 작가가 뭐 UA 화장실 간서 그 영상이라도 있냐? 누가 인질 잡아놨냐?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모르겠어. 그냥 역량이 후달리면 그냥 가벼운 스토리 쓰라고. 이게 너무 답답해요. 역량 후달리면 그냥 가벼운 거 써. 가벼운 걸로 시간 끌어. 뭐 우리 기다려줄 테니까. 아니 왜 자꾸 되도 안 되는 시리어스한 걸 넣었냐고 자꾸. 난 모르겠다. 막상 또 보면 가벼운 거는 또 잘 써요. 이거 보면은 이거 제가 아까 말한 가벼운 예고 3개 있잖아요. 라이터의 과거사, 어두운 과거사를 보여주지만 완전 그거를 극복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라이터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메인. 이거 소소했어요. 소소하게 재밌었어요 이거.
이거 평 되게 좋았어요. 그 일상적인 그런 연출도 되게 괜찮았고 엘렌 캐릭터성 보강도 엄청 잘 됐고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복권 얘기. 애초에 버니스가 되게 가볍고 즐거운 캐릭터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 이거 청이도 나쁘지 않았고 청이는 또 얘는 또 깊이가 또 나름 있었어요. 그 얘 청이가 안드로이드잖아요. 방부도 기계고 그럼 방부를 향한 범죄랑 인간성 있는 기계라는 이런 연관성으로다가 대충 얼추 싸워서 얼추 괜찮았어. 리나 스토리 괜찮았고 이거는 고트죠? 이 시리어스한 거 이런 거 잘 내기도 하고 이런 가벼운 것도 나름 볼만하게 내면서 왜 자꾸 똥볼을 차냐고 이 새끼들아.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에이전트 비와는 꾸준히 잘 냈었네. 이렇게 보니까 또 막상 보니까 에이전트 비와는 또 계속 잘 내고 있었는데 이놈의 메인스가 문제지. 아 진짜. 아 내가 진짜 이거 휴고랑 비교한 소리 욕 엄청 많이 했잖아요. 중간에 그 갑자기 휴고 시점으로 가갖고 1시간 넘게 그냥 개지랄 했던 것까지도 그러려니 했는데 마지막에 그 비비안 상대로 이런 결말은 되어서는 안 돼서 내가 폭발했잖아. 이 새끼들 뭐하냐고. 모르겠어. 그냥 이제 분석하기도 힘들어요.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그리고 스페셜 에피소드도 최악이. 이게 스페셜 에피소드가 이것도 참. 이거는 분류 왜 따로 해놨냐. 이거 이해가 안 되던데. 여기도 이거 두 개가 개쪽박이었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내용이 없었고 이런 것도 냈거든요, 사실. 이거 스토리 내용 뭔지 알아요? 그냥 메인 스토리랑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고, 그냥 사이버 테러 당해서 극복하는 내용인데, 메인 스토리랑 진짜 아무 상관없고, 등장인물들의 그런 캐릭터 어필도 아예 못했어요. 과거사도 하나도 얘기 못했어. 그래서, 내용 자체는 소소한데, 캐릭터 어필 하나도 못해서 저평가 받았었거든? 이런 거 내면은 이게 쉬어가는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왜냐면 메인 스토리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 메인 스토리 다 듣는 기간이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냈으면서 왜 아직도 정렬을 못했냐고. 왜? 그게 제가 지금 인력이 모자란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은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 진짜 다른 게임이었으면 이미 갈피 잡고도 남았을 그런 기간이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말이야. 숨차. 오랜만에 열 좀 받았네. 제가 물론 그 트리컬 쪽도 보면은 트리컬 쪽도 사실 스토리 전개가 막 잘 되는 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특유의 그 트리컬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허점을 많이 극복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완성도를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걔네는 그래서 가벼운 거 쓰잖아요. 걔네는 계속 역량 딸린다고 하면 뭔가 좀 욕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분수를 안다고 해도 좀 그런가? 물론 그 스토리 내는 주기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리소스를 내는 그런 회사의 규모도 생각하고 하면은 그 시리어스한 스토리를 막 내는 게 불가능한 걸 아니까 트리컬은 졸라 가벼운 것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자기 게임사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지 그 메타인지가 안 돼요. 메타인지가 안 돼. 지금 자기들 역량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 규모에 비해서 그 역량이 한참 부족한 상황인데 계속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역량으로 계속 가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어쩌냐 이거. 예, 막상 또 이번에 그 메인스도 막상 또 평가 별로거든요. 그냥 2.0 도입부니까 2.0 도입부니까 그냥 소소할 수 있지로 넘어간 거지. 사실 2.0도 보면은 스토리 개판이야. 파이썬이 그 술법 배워서 싸운다는 컨셉도 솔직히 개 맘에 안 들고, 막상 또 그렇게 해놓고 싸우지도 않는 것도 그렇고, 의현에 대한 떡밥을 푸는 것도 하다 말았고, 이런 거를 그냥 도입부 실드로다가 그냥 막은 거예요. 이렇게 도입부 실드로 버텼는데 이제 다음에 빌드업한 거보다 못한 거 나온다? 그러면은 그 실드 들었던 것만큼 더 세게 쳐맞는 거야. 알죠?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가 너무 튼튼하면 그 자동차, 내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는다잖아요. 충격이 그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도입부 범퍼로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도 살 수 있겠지 하고 막아놨는데, 그 상태로 안이하게 교통사고 한 번 더 내면은, 그 단단한 범퍼에 자기들이 찌부러져서 죽는 거라고. 잘 좀 해라, 진짜. 심지어 이번에 메인스 마지막에 그 장면 있었잖아요. 의현의 야, 근데 이거 진짜 눈이 너무 기괴하다. 어우, 깜짝아. 요거. 이게 의현 언니로 추정되는 이런 애가 나오고 떡밥을 던지고 끝났잖아요. 이것도 용두삼이 내면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스토리 안 볼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근데 농담 안 하고 안 볼 듯? 저까지 망쳤으면은 이제 그냥 얘네들은 스토리 잘 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러나 싶어. 이게 지금까지 미호요 게임들이 그런 이제 메인 스토리에서 곁다리 요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는 있었어도 그 메인 스토리의 결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자, 원신도 스메르까지 해보고 그 스타레일도 나부까지 해봤는데, 나부랑 이나즈마가 미호요 게임들의 그 두 가지 지옥이었단 말이야. 이나즈마 스토리 개씹 창에 나부는 남캐들 가슴깐 게이 같은 남캐들 우수수 쏘아 나오고 스토리도 개판이고 막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적어도 걔네들은 메인 스토리의 라인 자체는 괜찮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젤레스는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거보다 훨씬 심해. 지금 총청난국이야. 그게 더 문제인 건, 걔네들은 그 메인 스토리 한 번 뒤엎고 말았지만 얘네는 지금 계속 스토리가 이상하다는 게 문제예요. 일단 들고 봅시다. 이번이 내가 보기엔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이번에 2.0이잖아요. 너네가 기존의 6단지의 파이썬에서 이루어지는 이 스토리 서사가 팁이 없어서 네가 감당을 못했어. 그래서 니네가 판을 새로 깔았잖아, 그치? 근데도 니네가 극복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얘네들은 더 이상 능력 입증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이 이상으로는 좀 안 망가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내가 이나즈마 때도 이악 물고 버티고, 나부 때는 떨어져 나왔긴 했지만, 이나즈마 때도 스토리 보고 진짜 이거 뭐 자켓 딸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또 내가 그냥 다 봤는데, 진짜 젠제로처럼 이렇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진짜 그 이나즈마에서 카에데아라 카즈하였나? 걔가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 자켓 딸 마냥 너무 밀어준다고. 근데 결국에 메인 스토리에서 크게 그게 있나라고 하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카즈하가 막 사실 뭐 조연격 인물인데 보스의 평타 한 대 목숨 걸고 각성해서 막을 수 있지.
극적인 장면 좋네 정도로 끝내는 정도에 딱 돼. 그게 메인스 자체에서. 그래서 사실 되게 나쁘지 않은 스토리예요, 메인 스토리 보면. 근데 제대로는 모르겠다. 나는 이게 더 열받는 건 그나마 이제 메인 스토리의 한 축이고 가끔 긴장감을 주면서 그런 이제 얘네가 어떤 애들일까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칭송회조차도 점점 그 주사기 원툴, 사실 얘네랑 아는 사이 원툴, 나와서 죽기 원툴, 약간 이런 애들로 점점 변모해갖고 재미도 없어져요. 칭송회에 대한 그 신피론까지 없어지니까, 빌런의 매력까지 없어지니까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는. 원신은 거기가 뭐냐, 이름이. 페나코니였나? 페나코니는 물나라인가? 거기 페나코니는 붕수구나. 스네즈나야의 얼음 여왕에 대한 떡밥이라거나, 율자에 대한 떡밥이라거나, 거기 이름 뭐였지? 케냐가 아닌데 뭐지? 캐리아 맞나? 캐리아인이었나? 뭐였지 걔 이름? 무슨 인 있었는데, 암튼 멸망당한 어떤 일족이라거나 막 이런 떡밥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젠지로는 진짜 그 미래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존나 위험해. 지금 파이톤 스승에 대한 떡밥이 그나마 남아있긴 한데, 이거 하나로 끌고 가기에는 지금 동아줄이 너무 얇다. 적어도 동아줄도 얇은 집 같은 거를 3개, 4개씩 엮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집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끈이. 거기에 칭송회도 있어야 되고, 각 에이전트들의 매력적인 스토리도 있었어야 되고 했는데, 그거 하나, 2개씩 관리 못해서 딱 썩어서 떨어져 나오고 나니까, 진짜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다고. 결국에 그런 메인 떡밥 같은 게 우리가 스토리를 꾸준히 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림컴에서 단테가 과거에 어땠는지, 림버스 컴퍼니의 원래 진짜 목적은 뭔지, 엔사는 왜 황금가지를 노리는지부터 해갖고, 니케에서는 왜 랩처랑 니케들이 동일한 취급을 받는지, 방주와 랩처의 각자의 본거지에는 왜 서로 공명하는 랩처 코어가 있는지, 이런 거 존나 많단 말이야. 응? 그런 걸 좀 만들어 놔라, 제발. 아무튼 그렇습니다. 칭송회도 이젠 기대는 오늘 특히 오늘 칭송회 애가 그거 호랑이 실행밖에 못 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복마종으로 너네들을 제거해주마 이지랄 했을 때부터 이미 알아차렸어요. 얘네 이제 칭송회를 무게감 있는 악역으로 쓰는 걸 포기했구나.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복마종은 호랑이 실행만이 쓸 수 있는 금지된 물건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이 복마종으로 니놈들을 처리해주마 이지랄 하는 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라고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왜 안 되지? 라는 대사가 진짜 개 멍청해버렸어. 갑자기 오징어 게임 얘기를. 오징어 게임도 점점 시즌 뇌절하면서 평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시즌2 내용은 아예 몰라갖고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그건 안다. 한판더랑 한판더랑 저 이름 뭐냐, 그런 녀석이 여길 왜 다시 기어들어와, 이거. 그건 안다. 밈으로 워낙 유명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젠지로 스토리 이대로 괜찮은가? 거의 이거 얘기만 한 30분 했네. 제가 진짜 소가리를 하다 못해 좀 터져 나왔는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오픈 때부터 컨텐츠 할 수 있는 거 다 해오면서 한 사람인데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얘네 설문조사 하면은 제발 너네 스토리에 좀 문제 있다는 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발. 어지러워.
말 너무 많이 했더니 어지럽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 아이고야. 어우. 오랜만에 말 진짜 많이 했네. 역시 사람이 이렇게 막 이미 그 뚫리려면 역시 화만한 게, 분노만한 게 없어.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내가 니오 오토마타에 넣어놨었나? 트리컬 넣어놨던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또 아무튼 1시에 또 뵙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시다.